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고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국내 대학의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서부터 국내 대학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국내 대학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고등학교는 별도로 전형이 없죠. 아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뽑는 전형.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은 재외국민 3년 특례나 12년 특례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합격 사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해외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별도의 전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정보들이 미공개되어져 있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지원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특징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미반영하는 대학이겠죠.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5월이나 6월에 졸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내 수능 시험을 보기가 어렵죠. 또 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의학계열의 수능 체제가 실질적으로 매우 높다 보니까 물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해서 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뭐 2년이다, 3년이다, 4년이다 이렇게 오래 계시다 보면은 결국은 한국식의 공부와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쉽게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계열이 요구하는 수능 체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써야 되는 전형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다. 대부분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전형들이 뭡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뭐 논술 전형 이런 전형들은 대부분 수능 체제를 요구하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라고 해서 지원 자격이 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수능 체제는 없는데 자격 조건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거나 또는 국내에서 3학기나 또는 5학기 정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든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고 또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 다시 말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징이 우리가 이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7월에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서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7월 특례와 9월 수시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7월에 지원하게 되어지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표준학력 지표의 제출이 다 가능하고 또 표준학력 지표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공인화학 성적뿐만 아니라 SAT나 AP나 또는 뭐 IB 성적이라든가 SAT2나 이런 모든 성적의 지표들이 가능한데 아시는 것처럼 9월 수시 전형에서는 SAT 점수가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연세대학교 그리고 공인화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어학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공인화학 성적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나는 외국에서 GPA 성적이 아주 우수해. 학교 성적이 좋아.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수상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또는 의학이나 약학과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갖추었는데 대신 나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었을 때 SAT나 공인화학 성적이나 SAT2나 AP나 ACT나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를 준비를 못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9월에 수시 전형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 9월 수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에서 표준학력 지표, 공인화학 성적이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7월 특례 전형엔 표준학력 지표가 다 제출이 돼요. 그리고 표준학력 지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가 높지 않으면 사실상 7월 특례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을 도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7월 특례와 9월 수시 전형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9월 수시 전형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네 번째가 자기소개서와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올해는 이제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들이 일부 있어요. 고려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와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는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2024학년도에는 모든 대학이 폐지가 되어지도록 방향이 잡혀 있지만, 자소서를 대체하는 형식의 양식이 바로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서는 보통 뭐가 들어갑니까? 봉사활동이나 수상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기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활동들의 역량, 다양한 활동들의 액티비티가 가능한 고등학교, 또 그런 걸 증빙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좀 우수한 고등학교, 입시에 좀 더 발빠르게 대비가 되어지는 고등학교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외국에서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특례 전형이 아니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외고로 만약에 국내 대학을 갈 때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면접인데, 면접도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으로 해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면접을 볼 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보거나, 또는 지성 면접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 필답고사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적성 면접이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들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에 대한 대비, 필답고사의 대비,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뭐가 낫다? 재외국민 전형이 좋다. 하지만 9월 수시 전형에 진행하는 의대의 면접, 의학계열의 면접은 지성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모든 면접이 그냥 대부분 MMI 면접이거나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게 보면은 내가 9월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학교 성적도 좋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어. 하지만 단점이 표준학력 지표가 없어. 두 번째는 나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식이 조금 더 부족해. 그런 대비가 잘 안 돼 있어. 면접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9월 수시 전형에 유리한 거예요. 반대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식이 나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잘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도 되게 높아 라고 생각하면 재외국민 전형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9월 수시 전형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표준학력 지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지성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은 9월 수시 전형에 좀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이 많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학계열에서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대학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예, 치의예, 약학대학, 수의학과가 있는데, 이 대학들은 어떻게 표를 정리한 거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반영 대학이에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이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 전형에 쓸 수가 없죠. 지역인재 전형은 고등학교 전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교과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전형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당연히 안 되겠죠.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 지원 자격 자체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아닌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도 의대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인하대 정도까지가 가장 적절한 대학이고, 그 다음에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 가장 적절하고, 연세대학교는 교과 추천형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나 덕성여대까지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수의대는 서울대나 건국대 KU 추천전형 이런 대학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가 하이프리뷰 TV에다가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에 대한 입시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실제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준비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전형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다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모집 인원 내에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다 같이 원서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 전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대학별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했는데,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해서 원서 지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결국은 면접이에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면접이 MMI 면접이라고 하고, 면접이 상황 제시 1개 20분과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1개 20분에서 총 40분간 2개 방에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 시간과 면접실이 축소되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4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라는 게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면접은 재심은 숙독 후의 질의응답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성균관대학교나 아니면은 서울대학교에 비해서는 재심은 숙독이기 때문에 약간 논술형 면접이라고 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서울대나 성균관대나 고려대학교의 면접 전형으로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면접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좀 일찍 들어오셔서 면접 준비를 최소한 3, 4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면접 대비를 체계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25명을 뽑게 되고 자기소개서와 활동 증빙 서류가 제출이 되어지고요.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자소서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경쟁률은 보통 20대 1 또는 경쟁률은 19.78대 1이 되고 충원율이 한 140%나 110%의 이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인하대, 순천향대에서도 의대는 마찬가지로 뽑고요. 중앙대학교의 장점은 결국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대학을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해외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류평가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제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중합 일반인데 모집 인원이 적죠.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게 좀 불리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하대 정도까지가 의대에 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학대학은 올해 특히 이제 뭐 수시 전형이든 재외국민 전형이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모집단위가 결국은 약대 모집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쪽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의학 계열 쪽보다는 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좁아요. 뭐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원할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가 중점적으로 이주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과대학 같은 경우도 보통 서울대나 건국대 정도가 중심적으로 원서 지원하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경상대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해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긴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지원에 유리한 거는 서울대, 건국대학교가 수의학과에서는 지원에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가려고 할 때, 특히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특례 전형에 비해서 9월 수시가 유리해. 뭐가 유리해? 첫 번째는 우리가 기타 표준학력 지표에 제출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SAT나 또는 뭐 AP라든가 ACT라든가 뭐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여러 가지 표준학력 지표의 지표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9월 수시가 유리할 수가 있고, 또 면접의 유형이 대부분 MMI나 인성면접이나 제출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보통 5월이나 6월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 대부분 11월이나 12월 정도이기 때문에 면접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다는 점, 그리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고 대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특히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 가려고 할 때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가는 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선택 과목, 또 선택 과목에서 우수 과목, 교등학교 활동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수상이나 봉사나 동아리 활동 관련된 내용에서 학과 적합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학과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원서를 쓰려고 하면 뭔가 막막하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죠. 왜? 그 전에 입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해외 고등학교는 어느 대학에서 많이 받아주는지, 이 정도 지표면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막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합격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어느 정도의 학력 지표가 합격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결국은 지원 대학이나 학과 결정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서류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면접 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게 되어진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 전형에 비해서 해외 고등학교 전형이라는 별도 전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 모집 요강이 일부 대학은 발표가 되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 모든 대학들이 발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나 전형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국내에 들어오셔서 그때 대학 입시 준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비가 안 됐을 때 외국에 또 나가시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제일 하셔야 되는 거는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대학, 학과 결정, 또 대학별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다 결정하시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를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진행하셔야 되는 건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는 과정들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항상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해외에서 준비가 미흡했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에다가 서류를 어떻게 해서 받아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준비하시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다 준비하시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는 자소서나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거나 또 요청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하이퍼리뷰에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